뉴 이재명이란 말은 한겨레가 지은 겁니다. 그런데 거의 뉴 이재명의 상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한테 맹폭을 당한 분인데요. 바로 문학평론가인 함돈균 박사입니다. 함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유, 박사님. 어제 신인규 변호사가 세어봤는데 한 10번 넘게 함돈균 박사님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셨어요? 아니, 감사하네요. 네. 어제 방송을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계속 늦게까지 수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어떤 핵심적인 요약된 그런 것들은 봤습니다. 전체를 매불쇼를 보지는 못했어요. 네. 중요한 장면 같은 것들은 봤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뉴 이재명 담론이 기존 민주당 지지층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을 또 유시민 작가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 이거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지세가 확산되는 현상이고 이 현상에 대한 사후적인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명명이 붙여진 것이거든요. 네. 예, 지지세가 확산되는 현상 자체가 누가 그걸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예, 그걸 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게 단순히 민주당이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진영과 산업화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이 진영이 그걸 우리가 보통 진보하고 보수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네네. 그 진영 사이에서 어떻게든 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통합이라고 하는 걸 보통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네. 요즘 이제 이슈가 됐었던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통합이라든가 3당 합당이라든가 이런 식의 당대당 통합을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치 리더들 사이에서 정치인들과의 통합을 얘기를 하지 국민 사이의 통합은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민주당의 외연이나 대통령 지지세가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졌던 것이 밑바닥에 민심이 통합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글쎄 말이에요. 예. 저는 어제 유시민 작가 발언을 들으면서 갑자기 순혈주의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온 사람들, 이제 민주당 지지한다고 들어온 사람들, 너희들 지금 우리 가랑이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상 검증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현주 의원을 상대로 해서 그들이 나를 세우는 걸 보면 특히 그런 의도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늘 지금 얘기됐던 게 그런 일종의 선민의식이라든가 족보 정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정치 현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통합되고 이런 건데 이 하나의 그 에이전트로 그 정치 현장에 뛰어든 그 리더들이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런 걸 어떤 좀 알력 관계라든가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사신눈을 하고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예. 저는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현재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삶의 비전을 공유하느냐,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이게 다 수용이 돼야 되고 다 반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제 박사님 그 발언 최근에 이제 뉴 이재명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시민을 병리적 정치 행동처럼 규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사실이 아니고요. 네.
예, 저는 이제 해석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뭐 사건, 사태,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장 안에서 늘 제가 오랫동안 해왔었던 그 철학적인 방식의 그런 네. 해석을 이 정치 현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보이스를 목소리를 가지고 했다 뿐이지 네. 늘 해왔던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제가 특히 이 현대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권력을 분배하느냐 단순히 그런 문제를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시민들이 어떤 생각과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의 머릿수,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그 시민의 행동, 대중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는 현대 정치의 그냥 아주 그 기본적인 정석이에요. 정치 철학적인 분석에서는. 예, 그 중에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늘 선거만 하게 되면은 민주, 반민주, 뭐 진보, 보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라는 두 개의 구도로 나눠지는가. 네.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위에서 뭐 움직이고 당 통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예, 군중의 어떤 대중의 심리, 시민의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현대 철학에서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철학적 분과가 있는데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렌즈를 들여다보게 되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상징처럼 아이콘이 되었던 사람으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 예, 그 이후에는 민주화 진영의 하나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얘기됐던 분이 이제 DJ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도 불행하게 굉장히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투사하고 있는 마음의 어떤 어떤 그 감정적인 상태라든가 정신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술 뜨게 해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정치인이 단순히 아니라 국민의 한 40% 내외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박정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해당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일종의 한국 사회에서 비극적 사건이란 말이야. 예. 예, 그런 비극적 사건 속에서 마음이 얹혀 있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야. 상처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저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얹혀 있는 그런 심리적 상처가 있는데 네. 그런 심리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라고 하는 건 정신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지성과 이성의 어떤 판단의 문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인간을 딱 옥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이후로 미래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얘기하기에는 이 상처가 너무 크다가 보니까 거기에 계속 잡혀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보는 정치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을 병리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심리적 구조 자체가 병리적 현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어느 때에는 그런 심리적인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근데 그분의 이제 가치와 철학을 우리가 존중하고 계승하고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거고. 예. 예, 그러나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 미래의 중요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아젠다라든가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국 정치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런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얹혀 있는 그런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 에너지로 동원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반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가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재명 이런 리더십에 열광하고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거는 산업화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박정희를 계속 호출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박정희라고 하는 기호를 참칭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보수 세력,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박정희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새마을운동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 그걸 호출함으로써 하나의 족보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그걸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상처를 이용하는 정치거든. 예,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과거의 어떤 그 상처를 음.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수많은 국정의 아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특히 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또 검찰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공격성 같은 것들을 유일한 어떤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하는 그런 정치를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된다. 이재명 근데 대통령 리더십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매블쇼하고 유시민 작가는 그 한 박사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매도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더군요. 그건 사실이 아닌 거를 지금 프레임으로 모는 거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악마라고 하죠. 그리고 저 최욱 씨가 전혀 제가 얘기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해도가 없는 거는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얘기가 그날인가 그 전날 어저께였던 그 전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홍사훈 쇼라는 데에서 네. 조수진, 최강욱, 홍사훈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저에 대한 토크를 오랫동안 하면서 야, 이게 정말 거의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닌 얘기들이거든요. 했던 얘기가 없어요. 거기 거의 없어요. 다만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수사의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냐라고 했던 그건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직접 그 대표 시절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직접 얘기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있는 얘기들은 거의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민주화 세력을 부정하고 민주화 역사를 전무하게 모르는 얘기고 최강욱 씨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조수진 씨는 저를 무슨 진중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가지고 저를 그렇게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고 또 홍사훈 씨는 싫어해. 이런 사람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 안 나는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나 손을 봐야 된다고 했나 그런 식의 워딩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적을 찍고 그날은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또 페이스북에 공교롭게 조국 대표는 저의 사진까지 홍사훈 쇼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해석으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미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였는데 그 부분을 딱 단정적으로 워딩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을 사진으로 캡처하셔가지고 저가 뭐라고 그 공당의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거를 딱 올려셔가지고 마치 지명수비하는 것처럼 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하고 왜곡하면서 망상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렇게 그냥 저 한 시민이에요. 그냥 시민이면서 또 그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역할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저의 직업이에요. 그냥 늘 해왔던 일이에요. 정치 그걸 통해서 평생 지금 20년 동안 그걸 가지고 공부해오고 10권 이상 되는 그런 책들을 전부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정치 철학적 해석 그거보다 훨씬 신랄하고 깊이 있고 심층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정치 현상이나 문명 현상을 해석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해왔던 어떤 것에 대한 좀 신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협이 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그냥 언론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냥 학문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평적 해석 행위, 인문학적 해석 행위 자체가 이렇게 특정하게 사실이라고 딱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게 영역 속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좀 약간 이틀막 했던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나왔던 그 얘기는 그 이전에 홍사훈 쇼에서 이분들이 하셨던 저에 대한 좀 하지 않았던 말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오버하는 해석. 심지어는 이 최강욱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도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제 있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윤석열에 대해서 좀 얼마나 많은 비판을 개헌 때 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 보니까 조국, 최강욱, 조수진 그리고 홍사훈 그리고 유시민까지 유시민 작가 그다음에 이게 김어준 채널이잖아요. 결국 그 채널이 네네네. 홍사훈 쇼가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문재인. 이제 문재인만 나서면은 함돈균 박사님에 대한 아니 대선 후보도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냥 하나의 인문학 연구자고 해석자인데 훌륭합니다. 한 박사님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말이 좀 주저리서 길었는데 이거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을 폄훼한 얘기도 아니고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한 얘기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그 지지자를 폄훼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정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해석 영역은 그냥 학문적 영역이야. 이거는. 예. 네.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일부니까. 그리고 이 최공욱 씨 말 조심 이분 상당히 그 말이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런 계속 이런 그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평가지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해석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해석을 독점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해석만이 다른 사람 정통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자기들은 계속 그걸 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방식으로 완전히 말을 그냥 계속 끝말잇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까지 되는 거 아니냐 예.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거의 완전 곡화 왜곡하는 가세를. 거거든요, 그냥. 예. 야,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함돈균 박사님. 네. 자,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안에서도 기존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지지층 확장과 정치 연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지지층을 확산한다거나 뭐 정치 연합이라고 하는 걸 이 뭐 당대당의 무슨 통합이라든가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뭐 연합이라든가 이 정치인들이 연합을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연합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큰 착각이죠. 그게 여든 야든 네. 진보든 보수든 늘 그런 식의 정치를 해왔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치는 시민이 하는 국민이 하는 거다. 네, 국민이 하는 거다. 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도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지금 이제 명명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하니까 여기에서 또 그걸 가지고 뭐 설왕설래가 많고 뭐 일도적인 왜곡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그 발표를 할 때 이걸 뉴 웨이브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가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람의 아이콘 어떤 그 정치가나 정치인의 어떤 이름 같은 걸 따서 또 그들이 움직이는 그런 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치나 아주 또 와닿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는 이거를 UX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경험자의 예전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디자이너의 취향과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디자인을 했는데 네. 요즘의 디자인은 유저의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의 필요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디자이너의 취향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지세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치가들의 그 눈높이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맞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정책과 필요성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지지세는 당연히 확산이 되고 또 화학적인 결합이 일어난다. 거기다가 네.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 시대는. 네.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뉴 웨이브 새로운 파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는 자기들 한마디가 곧 여론이 되던 그런 시대가 그리운 것이고 그 이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대에 자기가 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위기감을 함돈균 박사님 폭격으로 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유시민 작가에게 영상 편지를 만약에 띄우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예 뭐 영상은 안 나오니까 영상 편집은 아예 뭐 언급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어저께 그 체육에 그 거기서 나갈 때 유시민 선생님이 하시는 그 걸 보니까 체육의 워딩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직접 이 현상을 그분도 오랫동안 이런 정치 비평을 하셨던 분이니까 네네. 이 현상 자체를 이렇게 좀 대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최욱 씨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 그 워딩을 어떻게 보면 왜곡된 워딩이고 잘못 이해된 워딩이란 말이 심각하게. 네. 예, 그래서 직접 이 시대 현상과 좀 대면에서 좀 분석을 하시면 그분이 굉장히 면민하시고 지혜가 있는 분이니까 현명하게 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좀 발전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의 한 박사님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한번 경청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신랄한 비판했던 게 제가 무슨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많이 그 비판해
하고 있는 이 조국 대표나 이런 분들도 사실 조기 대선 이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김어준 채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없고. 네. 근데 이런 변화한 시대에 맞게끔 시민의 눈높이와 국민에 맞게끔 그것을 반영하는 정치와 분석과 비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의지, 구부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에 맞춰가지고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 정치에 오히려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탑, 이런 경고장 같은 것들을 누군가는 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그런 학문적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섰을 뿐이거든요. 그분들 자체에 대한 무슨 개인적인 그런 거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동안 유식한 얘기는 자기들이 다 했고 그런데 예. 또 진짜 새롭고 근데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다른 해석도 등장을 해야지 왜 해석을 자기들만 하고 독점을 합니까? 자기들만 이게. 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동안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답답한 해석을 아무도 하지 이래-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예. 시장을 다 자기들이 독점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와 철학의 그 차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좁혀가는 건데 이분들은 자기들의 사상만이 절대적 도구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또 그렇게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키니까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석을 하는 그런 채널들은 지금 뭐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채널들이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와 컬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해석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대학에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시대적인 위기 상황에 너무 이렇게 방조하시고 개입을 하지 않으신 거지.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분석이나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기존의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들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굉장히 허접하고 위험한 관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견제적인 다원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이 좀 지식인 사회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 오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함돈균 박사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